자, 에코프로 그룹주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일요일,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오후 1시 30분인데 제가 주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정확한 내용들을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자,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 어떤 걸 아셔야 되냐? 자, 2차 전지가 즉 전기차가 대흥행을 하기 전에, 그죠?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일시적인 어떤 수요가 급감하는 어떤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은 급감하는 이런 증상들은 모든 산업에서 지금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실 대중화 전에는 이 수요가 떨어지면서, 그죠? 스마트폰이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한 게 맞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나와도 실제로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프라, 지금처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유용한 앱 또는 3G라든지 4G, LTE, 5G 이런 통신망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화 전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업들이 2차 전지나 뭐 전기차나 이런 산업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죠? 요새 안 좋아요. 뭐 테슬라도 실적이 떨어지고 에코프로도 실적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까지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오히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더 쏟아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의 어떤 가치를 믿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이 기업이 지금 배터리가 시황이 안 좋다고 해서 배터리 사업을 접는다 했나요? 아니죠. 안 접죠. 왜 안 접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스마트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스마트폰 대중화 직전에 수요가 떨어지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뛰어들었던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삼성전자, 애플 많지가 않아요.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중화가 일어나고 그 시간이 지나보면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수요가 줄어드는 그 시기를 못 견딘단 말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근데 에코프로처럼 탄탄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더 투자를 하면서 뭐예요? 이 시장을 더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중화가 됐을 때 에코프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보셔야 되고 제가 서론에서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배터리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기차 뭐 수요가 안 좋다 하는데 배터리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주말에도 황금 같은 일요일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날씨에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 대표를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를 지금 문자로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두 종목을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가족분들 원래는 에코프로 소통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LS 머티리얼즈나 다른 종목들도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전부 다 매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원래 우리 가족분들에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주를 제가 자주 드리지 않아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3월달부터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월달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4월달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7월달까지 4월에서 7월달까지 3에서 4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종목 딱 두 종목을 제가 뽑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찐또배기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에코프로를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찐또배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는 소통방에서 제가 작년에 드렸던 종목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자 보시면 작년 10월 25일 날 한미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딱딱 드렸는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2023년 10월 25일 그죠?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 드리고 나서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미반도체 200% 올라갔고요. HD 한국조선해양 50%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드렸어요. 작년 10월 25일이면 이제 5개월하고 10일이 지났네요. 6개월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기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맥점들을 딱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은 에코프로 보시기 전에 한미반도체 급등 한눈에 보더라도 그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10월 25일 이때예요. 완전히 바닥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다. 2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10월 25일 이때 추천드리고 하락에 눌린 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주고 제가 하락에 눌린 목자리에서 들어가라고 매매 전략에 써드렸죠. 그리고 급등 5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찐또배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소통방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뿐만 아니라 포스코 쪽이랑 2차전지 금양 쪽이랑 에코프로 머티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여기 입장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라든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APR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딜레이가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장 요청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틀에서 한 5일 정도의 딜레이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주라도 빨리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후속주만 제가 문자로 당일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4월 1일 날 저한테 히든이라고 요청하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두 종목을 딱딱 알려드렸고요.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일날 바로 발송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드릴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자 어떤 종목이냐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실렸어요.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그죠? 세력들의 매집봉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이때는 못 들어가요. 왜? 이 인내의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이게 1개월이에요. 이거 기다릴 수 있나요? 1년이 걸렸다고 1년이.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의 힘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수급이 딱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저점을 들어올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추세가 형성이 됐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나고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는 폭등이 나올 차례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 있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거 1년 전에, 2년 전에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1년 동안 하락이 나오고 1년 동안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매집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 박스권을 이제 뚫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왜 괜히 제2의 한미반도체로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엮여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 제가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제2의 HD 한국조선해양 종목이다. 이 종목은 5개월 동안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집봉. 돈의 힘이 들어왔고 최근에 강력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를 바닥권 박스권을 뚫으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종목도 아직도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정책이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자, 정책 수혜주 왜 봐야 되냐? 2020년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울 때 미국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출범했는데 그 전에 CS 인드, 하나솔루션, 신성ENG, 두올 이런 종목들
어떻게 올라갔어요? CS인데 1000% 넘게 올라갔습니다.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10배. 하나솔루션 548%, 신성ENG 710%, 두올 343%.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미국 대선 때마다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대장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치주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치주가 아니에요. 미국 대선은 정치주가 아니라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저는 정치주 안 좋아해요. 정치주는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선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뽑을 때 정치주는 저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책주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정책주라서.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가족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찐또배기 종목으로 우리가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면서 후속주를 먼저 문자로 받아보셔서 참여해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후속주도 먼저 받아보시고 소통방에 좀 딜레이가 걸리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5일 이내로 입장해서 또 꾸준하게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에도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금요일에도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 전기차 2차전지 보조금을 폐기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트럼프는 굉장히 표정만 보더라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있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뭐 도라이다, 그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쇼를 잘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심어져 있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의 이미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정권이 누구예요? 바이든 정권이죠. 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현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정권은 이 바이든 정권에 도전하는 정권이에요. 그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정권이 다시금, 트럼프의 공화당이 다시금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도전하는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이든을 이기려면 바이든 정권의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가지고 파고들어야겠죠. 그죠? 현 정책의 문제점이 나왔던 게 뭐예요?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의 파업이 있었어요. 파업. 자, 파업이 왜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약 한 2, 30년 만에 역대급 파업이 나왔습니다. 파업 일수가 거의 한 45일에서 한 50일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도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파업이 왜 있었을까요? 자,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 노동자들은 내연기관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이에요. 내연기관차. 그러면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비중을 줄여버리고 전기차에 대한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연기관차 전문 엔지니어들은 실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직 또는 임금을 적게 받겠죠. 왜?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들을 더 영입을 시켜서 전기차 엔지니어들을 더 대우를 해주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만약에 전기차 쪽으로 보직을 옮기지 못한다면, 그죠? 그런 기술력이 없다면 실직 또는 임금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전기차 친환경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었고, IRA 법안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을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공장도 차리게 해주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 만들게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이쪽에 미국의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양극재 공장을 차리고 이런 식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정작 미국 내에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는 노조들을 신경 쓰질 못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바이든 정부가 실수한 거는 단 이거 한 가지입니다. IRA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부 관리가
내부 정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 그죠? 노조를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좀 부족했죠. 그죠? 근데 트럼프가 그 포인트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럼프가. 왜?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얘기 할까요? 야, 이거 전기차 뭐 인기도 없는데 그냥 보조금 폐지시켜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내연기관차가 힘을 받겠죠. 그죠? 다시 내연기관차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뭐라 했어요? 야,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이 석유랑 휘발유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전기차를 밀어붙이고 있냐. 내연기관차에 좀 더 투자하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석유를 좀 더 활용하자. 그러면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나 노조들이 누구의 말에 열광할까요? 트럼프의 말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돈을 연애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어요. 돈을. 근데 임금 줄이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아가래요. 갑자기. 또는 실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억을 벌다가. 그러면은 내 생사가 걸려 있는데 누굴 투표할까요? 당연히 트럼프한테 투표겠죠. 트럼프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 가족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쇼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잘해요. 쇼를. 그죠? 했던 말도 그냥 180도, 360도 그냥 돌려버리는 360도 돌리면 안 되죠? 180도 돌려야겠죠? 360도 돌리면 제자리니까 완전히 그냥 반전으로 180도 돌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은 보조금 폐지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죠? IRA 법안 쉽게 폐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어떤 대책은 마련하겠죠. 이 노조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죠? 미국 내연기관차의 그런 노조들, 노동자들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겠죠. 근데 전기차 보조금을 바로 끊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국가들과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했던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이 판을 다 깔아놨어요. 그죠?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판을 깔아놓고 실제로 공장을 차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거를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트럼프는 눈치를 보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런 대권 주자가 아니지만 이 국가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트럼프와 함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반대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인들은 그냥 이걸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해가 되죠? 트럼프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민주주의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인데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연설한 곳도 미시간주예요. 미시간주. 미시간주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내연기관차의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왜 이런 연설을 했을까요? 그죠?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왜 했을까요? 미시간주 유세에서 바이든 표를 뺏어오기 위해서요. 왜냐면 미시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나마 지금 리스크가 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연기관차 관련된 노동자라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그거를 트럼프가 역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또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추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실제로 늦춘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다 쇼라는 거예요, 쇼. 이번 11월 달에 있을 대선을 놓고 둘 다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왜? 노조 달래고 표심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급감속이 되고 있는데 배터리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기차가 그렇게 수요가 안 좋고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찍어 누르겠다. 이러면은 배터리를 굳이 많이 투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 배터리 투자는 더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이 내연기관차의 대안이 전기차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기차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이 시장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전기차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여기 캐즘이라는 게 있어요. 캐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캐즘이 뭘까요? 대중화전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을 캐즘이라고 얘기해요. 대중화전에. 스마트폰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대중화가 있기 전에는 과거에 썼던 것들이 익숙하고, 그죠? 그리고 과거의 산업에 대해서 이거를 노동자들이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 고쳐서 바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를 쓰기 위한 인프라,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고성능화, 좀 더 제품화가 되고, 좀 더 성능이 좋아지고, 좀 더 안정화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동안 수요가 둔화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수요가 둔화되는 시장에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대로 투자를 높일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이 시기가 끝나면은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가는 잔챙이 기업들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거를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만 못 버팁니다. 에코프로는 근데 이거를 버텨낼까요? 못 버텨낼까요? 무조건 버틴다는 거예요. 왜? 잔챙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는 얼마 전에 투자 캐파를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글로벌을 뭐예요? 합병하고 그죠? 에코프로 머티가 공장을 더 늘리고 있고 2024년에도 공장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캐파를 늘리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에코프로는 오히려 이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에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이 최근 많이 침체됐지만 자동차 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앞으로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대안은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을 때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그거를 찾으면 우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기업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이 캐즘 시기에 2차 전지 안 떨어지는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주주잖아요. 그죠? 주주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 가져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1위 1위 할 수 있어요. 내가 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배터리 사업을 놓지 않았고 지금 이 캐즘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눌린 목자리에 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더 주목을 받을 거다. 더욱더 주목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액면 분할 주주총회 공시가 뜨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되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거라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당분간은 박스권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추세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을 제대로 그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짝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 추세 안에서 지금 하단 자리가 좀 더 열려 있긴 해요. 살짝 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단 자리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트럼프에서 보조금 지원 폐지시키겠다.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싸움에서 서로 내연기관차의 어떤 노조들을 신경 쓰는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파동상 여기까지 쳤어야 되는데 못 치고 힘이 빠져버린 채 쭉 밀려버렸죠. 하지만 이런 박스권의 형태가 지속이 되다가 저는 어느 순간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순간이 올 것이다. 물론 제가 여기서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서 4월 25일부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에코프로 BM이 액면 분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랑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4월 25일날 거래가 재개되면은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 파동을 세게 뚫어주는 어떤 2차 전지의 슈퍼 사이클이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요 정도의 어떤 파동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파동. 그죠?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승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2차 전지의 슈퍼 사이클은 언제 나오냐? 슈퍼 사이클은 11월 달 대선이 끝나면은 미국 대선이 끝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기차를 트럼프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라도 전기차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중국 시장에 미국 시장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만 바꾸겠죠. IRA라는 정책을 없애더라도 말을 바꿔서 결국에는 전기차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하단 사이드가 좀 열려있다 보니까 좀 더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물론 테슬라는 혼자서 좀 빠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전기차 관련해서 둘 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표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의 2차 전지가 살짝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좀 더 주가가 밀릴지라도 하단 사이드 여기서 방어해주면서 횡보자리 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올려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다. 4월 25일부터 그런 시간들도 올 거고요. 물론 그 시간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빠질지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11월 달이 가까워질수록 하반기가 넘어갈수록 상승의 흐름, 2차전지의 슈퍼사이클을 올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긴 호흡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긴 호흡. 에코프로 그룹주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라톤 안에서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제가 옆에서 우리 가족분들 끝까지 영상 찍어드리면서 에코프로로 우리가 반드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꼬린점에 들어가는 그 시기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너지 채널에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영상을 계속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또 제 영상에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리한 분석력 항상 감사합니다. 베리 나이스한 강의였습니다. 딱딱도사님의 명쾌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에코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역시 에코의 신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시간 소통방에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히든 후속주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주 받으셔서 안전하게 두 종목 미리 확인해 보시고 후속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종목명 2개 종목 드리고 있고 매매 전략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먼저 당일 발송을 받아보시고 히든 후속주 먼저 참여하시고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에서 5일 이내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까지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후속주 받아보시고 소통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히든 후속주 바로 발송을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에도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 링크를 이틀에서 5일 이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